한숨 쉬지 마라. 딱꼭지보다 낫다. 진짜. 나보다 해줘 그거. 내가 하고 싶다 그래 내가. 자, 정규 분포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매워. 나중에 이과에서 배우게 될 지수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식에서 보면 x-m 제곱이 들어있어서 m에 대해서 대칭 형태인 종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소 확률 변수의 한 부분이고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면적을 다 구해보면 이게 1이 됩니다. 이런 확률이고요. 연소 확률 변수에서 볼 때 어떤 의미였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m에서부터 예를 들면 어디까지 뭐 m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건 면적을 구해보면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곡선에서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성질이 뭔가? x는 m 기준으로 종 모양인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확률이니까 이 넓이가 확률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 학교 성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수학 성적을 평균을 냈더니 통계를 냈더니 평균이 50이더라면 50 근처로 못하는 친구들 중간에 좀 모여있고 뭐 이런 형태겠죠. 그럼 50에서 60 사이에서는 이 사람 수를 한 반의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0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을 찾아봤더니 30명이더라 라고 한다면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하면 30%다 또는 0.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고등학교는 퍼센트를 잘 안 씁니다. 그냥 확률은 0.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제 수식화 시켜서 좀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 제곱이 분산이니까 시그마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분산이 일정하다는 말이고 흩어진 정도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정도는 이 생긴 그래프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m의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 되느냐면 옆으로 당겨진다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평균은 다르지만 생긴 게 똑같이 그래프가 옆으로 정확하게 이동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 못하는 반, 여기는 1반이 있다. 잘하는 반은 2반이 있는데 분산은 똑같고 평균은 얘는 70점이다. 반평균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분산은 모양을 결정지어 줍니다. 그 다음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다르다라고 하면 흩어진 정도가 크다.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여기는 일반은 분산이 크다. 그러면 평평하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일반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산이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반은 수학 성적을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기 때문에 분산이 작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중학교식 용어죠. 땅이 고르다하고 느낌이 다르죠. 땅이 고르다는 우리 평평해서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통계적으로 고르다라는 것은 모여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얘는 모여있으니까 흩어지지 않았구나. 분산이 작구나. 산포도 흩어진 정도가 작구나 라고 이건 흩어진 정도가 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규부 곡선에서 또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정규부 아니래도 일반적인 통계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서 그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연소 확률 변수, 아래쪽의 면적이 확률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이거를 실생활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를 여기 일반하고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여백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하고 2반하고 수학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그냥 평준화된 반이에요. 1반하고 2반은 학생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반셈이 좀 욕심을 내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 가지고 테스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고 평균이 3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2반은 셈이 좀 쉬운 문제를 내어서 60점의 평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30점이 평균인 반에서 A라는 친구가 50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쉬운 문제를 칠 때 70점을 받았어요. 둘이가 친구인데 서로 자랑을 하죠. 와, 니는 50밖에 못 받았냐고 놀립니다. 그랬더니 A가 우리는 시험이 어려웠어. 그래도 50점은 내보다 못한 거지 않느냐. 근데 나는 평균, 반 중간에 있는 평균보다도 더 잘했는데, 많이 잘했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간격이랑, 그럼 얘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 가령 50명이라 그러면, 여기 중간을 반 자르면 이쪽으로 25명이 있겠죠. 그럼 여기 면적을 계산을 해봐서, 여기가 만약에 25명 중에서 10명이 있고, 그럼 얘는 15등인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50명인데, 여기 반 잘라보면 25명일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명이 있어가지고, 얘는 70점을 받았지만 20등이다. 그럼 우리는 성적으로 보면, 반등수로 보면, 여기가 15등이니까, 얘가 더 잘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는 50명이 아니라 여기는 40명이고 여기는 뭐 70명이다 그러면 뭔가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퍼센트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 40명이든 70명이든 상관없이 얘가 잘했을까 얘가 잘했을까 둘이 막 따지고 있어. 그러면 통계를 공부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줄 때는 누가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면적을 보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0.2라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 한 반이 40명이든 뭐든 간에 퍼센트로 따지면 20%의 학생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 절반 기준으로 20%. 그럼 얘는 상위 30% 수준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따져보니까 면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0.15라는 확률이 나왔어. 15%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는 35%가 있으니까 얘는 상위 35%니까 얘가 더 잘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바로 한 방에 확인하고자 하는 게 표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은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전체 사람 수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 분산, 흩어진 정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더 잘했는가? 이 시점에서 볼 때 이 점에서와 이 점에서 과연 누가 더 잘했을까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을 똑같은 평균과 똑같은 분산을 가지는 동등한 어떤 통계의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A가 더 잘했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할 겁니다. 그런 의미다 라고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는 방금 앞에서 보았던 종 모양의 형태였는데 이제 표준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표준, 말 그대로 일반화되는 뭐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표준화를 시킨다,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두 가지 정규 곡선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둘 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평균이 0이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꿔 볼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좀 복잡한 식이었는데요. 뭔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여러분은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서 보았었던 전기분포는 뭐였냐 그러면 어떤 일반에서는 M1의 시그마 1의 제곱의 형태였고 2반은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른 형태였는데 이 둘을 이 형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뭔가요? 어떤 평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평균이 0으로 바뀌어야 되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뭐 3의 제곱이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1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바꾸는 수식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나올 테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고 다음에는 바꾼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표가 책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책, 확통 책 뒤에는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암기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만 딱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표 219쪽에 전기표 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표의 한 부분을 여기서 책에서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왼쪽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2.5 여기에는 소수 둘째 자리니까 2.52에 해당되는 수치 0.4941 이게 뭔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기부표에서 보면 이 수치는 2.52에 해당되는 무엇인가 값이 0.4941이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항상 0에서부터 중간부터 어떤 z값이 2.52가 될 때까지에 대한 면적 또는 확률이 0.4941이다 이런 의미로 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이 책 넘길 것까지는 없고 자, 219페이지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이랑 그래프에서 보면 스몰 z가 뭔가인 건데 이것은 중간 0에서부터 z까지 면적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우리 지수 적분을 아직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볼까요? z가 만약에 0.50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0.191호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z가 0.5가 될 때 이 면적이 0.1915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숫자는 확률입니다. 면적이자 확률이다. 이제 z가 뭔가가 궁금하겠죠. 일단 계산 방법만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0이라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면적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모든 거를 다 구해봐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0.85 이 부분의 수치는 뭐를 알려주느냐 그러면 정규보 곡선에서 0에서부터 스몰 z가 0.85가 되면 면적이 얼마다? 이 면적이 0.3023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표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암기할 내용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규분포 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할 건가? 자, 1번은 그림이
없으니까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0.85니 0.5니 하는 게 지금 A 값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뒤에 있는 표에서 뭐를 찾으면 되느냐면 아까 종 모양이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네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는 표준화가 된 표준 정규 분포이고 저규부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형태거든요. 평균 중간에가 0입니다. 마이너스에서 0까지가 궁금하면 저 뒤에 책을 219페이지를 펼쳐서 뭐를 찾으면 되느냐면 대칭이니까 0에서부터 A까지를 찾으면 얘 면적이랑 얘 면적이 같습니다. 음수 방향으로. 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가 궁금하다. 그림에서 볼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면적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뒤에 표를 보면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에서는 항상 뭐만 있다? 0에서부터 B만 있죠. 0에서부터 A까지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뒤에 표를 찾아서 0에서 B까지랑 0에서 A까지를 구한 다음에 둘을 빼면 요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이번에는 A보다 크다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인데 A보다 크다는 표현에 뭐가 있다? 0에서부터 A만 있죠. 바깥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표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29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A보다 클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0.21이 되겠다. 왜? 절반은 0.5니까. 다 동태가 돼갑니까?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양수인 A보다 작다라는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 표에서, 그림에서 절반은 무조건 뭐가 되겠다? 0.5. 여기는 0.5가 되니까 우리는 표에서 이 부분만 찾아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0.5에서 표에서 찾은 값이랑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B까지는 한 번에 구하는 거는 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반을 자르죠. 그럼 1번에서 뭐라 했나요? 0에서 마이너스 A까지는 뭐하고 같다? 0에서부터 A까지 확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B까지 확률 계산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대충 상황은 이해가 되겠죠. 네. 표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계산 방법이고요. 표준화. 그러면 방금 우리가 구한 표준 정규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반, 2반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할 건가인데, 자,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확률 변수 x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봐왔던 그 확률 변수 x입니다. 주사위 굴려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 다음에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독립시행, 여러가지 많이 보았었던 그 확률 변수 x인데요. 성적일 수도 있겠죠. 그럼 아까 1반, 2반 성적 이야기 했으니까 이게 수학 성적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수학 성적은 아까 한 반을 예로 들었더니 평균이 60 할까요? 60에 표준 편차 5가 되어서 60의 5의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 분포인 성적을 띠는 반이 있을 텐데, 이거를 뭐로 바꾸고 싶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그런데 얘는 변수가 x거든요. x는 성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z라는 새로운 변수로 바꾸어서 정규 분포를 0과 1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x는 성적입니다. z는 성적 아니죠.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분포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여기 있는 여러분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겁니다. 표준화. 여기가 수학 성적인데요. 여기가 수학 성적인데 수학 성적에다가 이런 식을 연산을 해주게 되면 그게 z라는 값이 됩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고요. 뭐 좀비 3마리 뭐고? 파스 줄까? 학교에서 하나 버리고 가죠. 밖에 사수 좀 있잖아. 자, 좀비들 집중. 밖에 했는데 했어요. 집중. 추워. 아 추워. 제대로 써야지. 아 잡겠는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 추워. 표준아, 앞으로 여러분 올 2월, 이제 2월이 아니라 2학년 내도록 여러분 이 Z에다가 시그마 X-M을 100번 이상 아마 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할게요. 보세요, 칠판. 아까 여기서 성적이 60점인 학생이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반에서 얘가 65점을 받았다라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성적이 지금 65점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새로운 정규분포 1로 바꾸어 보게 되면 65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변신하느냐 하면 얘의 성적은 65인데 평균이 얼마다? 60점이었죠? 반평균이 표준 편차가 얼마다? 5의 제곱. 그러면 Z 값은 얼마?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1이 되죠. 네. 그러면 얘가 이 반에서 65점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정규분포로 보면 Z가 1인 상황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표에서 219페이지에 보면 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항상 0에서부터 Z 값까지 그 확률이 나와 있었죠. 그럼 여기 1까지 해보게 되면 여기 면적이 표에서 보면 0.3413이다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바꾸기 전이랑 똑같다는 소리. 그게 포인트죠. 이것이 아까 바꾸기 전에는 60점 평균이고요. 얘가 65점 받았잖아. 네. 이것도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0.3413입니다. 이거를 수치만 바꾸지 면적이나 확률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상위 34로 간단하게 봅시다. 그럼 여기는 0.17이 있죠. 네. 0.17이 있으면 여기도 0.17이 있습니다. 100명이면 얘는 앞에 17명이 있으니까 18등이겠죠. 네.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일반화된 형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65점인데 표준화를 거치니까 표준화 어떻게 한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라는 거죠. 나누니까 1이 되더라. 이게 바로 Z 값인데요. 새로운 확률 변수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Z를 계산을 해서 그 Z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표에서 아까 219페이지에서 보았던 표에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과정을 거치는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건 일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얘가 아까 평균이 60인데 70을 받았다. 표준 편차는 5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Z를 구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Z는 얘가 70점 받았는데 평균이 60이고요. 5로 나누니까 Z는 2가 되죠. 변수가. 그럼 여기 그림에서 1은 여기였는데요. 2면은 여기 있겠죠. 얘가 지보다 잘하는 애들은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보다도 더 수학 성적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저거는 계속 그냥 X쪽에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다가가는데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자기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게 하면.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그래프니까 맞긴 한데 그것을 일반화시킨 수학 성적은 100이 최고점이겠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죠. 수능에서도 무한대 계산이지만 실제로 수능에서 원점수 100점 받으면 표점이 한 150 근처 나올 텐데 이론적으로는 200점이 가능해야 되겠지. 방금 민기 질문처럼 여기 무한대니까 위에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표점이 이론적으로는 200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비교 대상인 정규분포 n이 존재한다. 이거를 왜 이렇게 바꾸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뒤에서 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갖고 계산하겠다면 지 혼자 적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의미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일반화된 수학자들이 Z에 대한 면적을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 얼마일까? 얘 이런 분포를 가지는데 성적이 예를 들어서 60점에서 표준 편차가 5인 상황에서 내 성적이 73점이다. 나는 도대체 몇 %의 확률일까? 그거는 반등수 성적표 보면 되잖아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2만 명이 시험을 쳤다. 그런데 표준 편차는 알려졌다. 성적표는 안 나왔다. 그럼 나는 궁금한 거죠. 상위 몇 %일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쪽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표에 친절하게 면적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럴 때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일반하고 이변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률 계산은 어떻게 바꿔야지만 알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표준어라는 그 하나만 다 기억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뭐 100번이랬나?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내가 또 합니다. Z는 표준 편차에 내가 받은 점수 빼기 평균이다. 그런데 65에서 4의 제곱인데요. 67의 Z값은 얼마일까? 이 확률은 Z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자? 67은 X값이죠. 네. X가 67이 경계인 거잖아. 네. 그래서 67에서 뭐를 빼자? 65 평균을 빼고 4로 나누게 되니까 얘가 얼마 됩니까? 네. 통계에서는 분수를 잘 안 쓰죠. 소수 0.5다라고 하는 겁니다. 0.5보다 작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것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이 여기 있거든요. Z값으로 0.5는 여기 있죠. 0.5보다 작다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절반인 0.5와 0에서부터 0.5는 어디서? 여기서 찾는 거죠. 아, 그러면 얘의 면적은 0.1915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1번의 풀이는 0.6915라는 확률이겠다라고 찾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정우 되나? 안 되네. 멍 때리지 말고 좀 집중해서 봐봐라. 예. 뭐가 이해인데? 아, 이해했어요. 아무튼 됐어요. 두 번째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반의 수학 성적에서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4인데요. 그렇다면 61점 받은 친구랑 71점 받은 친구 사이에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이거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확률 X를 Z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등호는 꼭 있어야 될까 없어도 될까라고 하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등호 부분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죠. 여기에 선이 있는 거랑 점선인 거랑 확률 면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의미는 없습니다. 없어도 답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치가 뭡니까? X에서 뭐를 빼자? 목소리가 꺼는 것 같은데 에어컨 킬까? 그 다음에 71에서 65를 빼고 4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대 1이요. 3이요. 1.5 이렇게 되겠죠. 야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음수 방향으로는 표에 없다 그랬잖아. 0에서 1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0에서부터 1까지랑 0에서부터
1.5까지 확률을 더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와 0에서 1.5로 나눠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0에서 1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0.3413이랑 어이 0.4 이렇게 해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몰라도 쉽죠? 뒤에 표 볼 이유도 없잖아. 왜? 여기 친절하게 다 주어지는 거고. 통계가 엄청 쉽습니다. 자, 7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Z로 바꿔봅시다. P. Z는 73에서 65를 빼고 4를 나누게 되니까 2가 되나요? 예. 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얼마? 0.477 답은 2보다 크다죠. 예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서 계산을 한다. 오, 통계 쉽죠? 이게 진짜 거의 답니다. 다는 아니고 그냥 핵심. 이게 통계다. 이 정도면 뭐 껌이잖아요. 그럼 자, 이건 자 숫자가 아니라 현실화된 문제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500명의 평균 키는 170이다 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가 5라고 합니다. 민기가 평균이 좀 안 되나? 13입니다. 진짜? 좀 크네? 왜 그래 안 보이지? 근데 초육 때 170이야 남자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야. 90% 정도 차지. 전부는 아니네 전부는 아니야. 전부는 여자도 마찬가지. 외모가 전부가 아니야. 요즘 좋은 거 아니야? 요즘 99 정도 되시. 1% 갖고 뭐 착하니 많이 이런 것까지. 너 트와이스 저 사진 착한지 아냐? 무조건 뭐 예쁜 애들만 붙이라고 그래. 이거 이제 제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들고 온다 자 봅시다. 아 트와이스 사진 없으니까 힘이 안 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야 들고 온다 자 보겠습니다. 500명에 대해서요. 평균이 170이고 표준편차 5라고 합니다. 이것은 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X는 정규 분포를 띄고 있는데 170에 5의 제곱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167 이하를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니까 이건 여기 적어도 되겠네요. X가 167보다 작을 때 Z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100번 중에 세 번째 내가 또 합니다. 167.5는 X에 관련된 값인데요. 빼기 평균 170 나누기 5를 했더니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가 되더라. 0.5가 이거죠.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0이고 마이너스 0.5가 여기인데 얘보다 작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 표가 알려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일 겁니다. 0.1915는 0에서부터 0.5까지나 0에서 마이너스 0.5까지죠. 답은 이거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0.5에서 0.1915를 뺀다라는 거. 쉽죠? 종모양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정규 부분을 반 자르면 항상 이 절반은 0.5 여기 절반은 0.5 목이 칼칼한데 이거 에어컨 공기가 안 좋은가? 오늘 1시간 막은 자, 회사에서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했는데 5,000명이 응시했대요. 딱 여기만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5,000명 가지고 성적을 테스트를 했죠. 그럼 여기 지금 요 동글뱅이 아래, 아니지, 그래프 아래에는 5,000명입니다. 전체 5,000명이에요. 요 중에서 350명은 여기 있을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죠? 350명이 합격하는 거고요.
평균은 630이랍니다. 그럼 여기 성적은 X 기준으로는 630입니다. 표준 편차는 7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렇답니다. 합격점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X. 그러면 전체가 5000이니까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될까? 얘의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얘는 5000분의 350은 어떻게 될까? 0.07이라고 밑에 0.07? 그럼 얘의 사람수가 350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7%라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여기 아깝진 않지만 43%는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 경계는 0부터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43을 찾아보니까 Z값이 얼마이었을 것이다? 1.5다. X는 모르지만 이 기준에서의 Z값은 1.5일 것이다 라는 것은 표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 평균은 0이죠. Z값이 1.5인 거잖아. X는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 X는 뭐가 될까? 1.5는 여기 뭐 적나요? 분모에? 70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X에서 630이다. 그럼 계산 올라가니까 105 630 더하기 105 그래서 합격선은 630 더하기 105 이렇게 되겠죠. 왜 1.5냐? 5000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가 350이 되려면 성적으로 7%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을 해. 그런데 우리 표는 항상 0 중간부터 Z까지만 알려주지. 그러면 여기가 7이게 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표에서 뭐를 찾아야 되느냐면 여기가 0.43이 되는 경계치를 찾아야 된다고. 확률이 0.43이 되는 경계를 찾으니까 Z가 1.5였어. 그래서 이게 뭐다? 이 Z값이 1.5가 되는구나를 표에서 찾는다라는 얘기야. 맞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저번에 큰수의 법칙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했던 큰수의 법칙이 요 느낌입니다. 이항분포가 뭐였습니까? NCV 아니에요? NC 백과점이잖아. 와 재밌다. NCR 안 나와. NP지. MP? 이항분포가 n번 시행할 때 P,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다. 반복해서 하는 거죠. 독립시행. 자, 동전을 10번 던집니다. 앞면이 나오는 것을 X라고 할 때요, 확률은 2분의 1이죠. 맞나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상황을 이항분포 B에 10번 시행하고요, 그게 한 번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 다음 여기에서 평균은 어떻게 되더라? NP가 되고, 분산은 NPQ가 되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항분포였잖아. 맞나요? 그래서 NP 평균하고 분산인데, 자, 생각해보자. 평균을 알고요, 분산을 아는데, 정규분포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이 됐죠. 이거 여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맞죠? 그렇다면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요. 뭐라고? n이 여러 번 하면, 이 동전 던지는 걸 10번이 아니라 뭐 100번, 1000번 여러 번 하면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니까 정규분포 되더라. 근사적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에서나 실질적으로 신경 쓸 필요 없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n이 충분히 크다가 어떻게,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다, 이거는 요즘은 뭐 의미 없는 이야기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항 분포를 B의 NP를 알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정규 분포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 NP랑 NPQ로. 이거는 배웠죠? 기억해야 됩니다. 배웠죠? 정규 분포를 우리는 뭐로 바꾸는 걸 배웠습니까? 방금? Z로 바꾸는 걸 배웠죠? 그러면 이항 분포 동전 10번 던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었다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정규 분포로 또 계산도 가능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그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즘 안 물어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전을 던진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를 가지고 책에서 예를 들고 있으니까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30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30번 던지게 되면 6분의 1의 확률이니까 5가 나올 확률이 아마도 제일 클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네요. 그래프로 보면. 그 다음에 30번 던지는데 4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해보니까 종 모양인 거는 같은데 실제로 30번 던지는데 운 좋으면 30번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그래프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잖아. 그럼 이건 좀 뭔가 대칭성이 어긋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무시를 하고요. 존재하는 영역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종 모양에다가 뭐랑 정규 분포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바꾸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지니까 점점 어떻게 50번 하게 되니까 더 종 모양에 가까워지죠. 더 정규 분포적인 느낌으로 변신을 하는 거고요. n이 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왠지 조금 뭔가 불안정하죠. 여기도 많이 비어 있잖아.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정규 분포로 바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10번 던지니까 여기서 왼쪽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죠. 이 부분만 가지고 정규 분포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정도 커지면 이걸 정규 분포로 계산할 수가 있더라. 왜? 라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학자들이 찾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땡큐 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정규 분포, 이항 분포, NP를 어떻게 바꿉니까? 정규 분포, NP에 NPQ로 바꾼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시 정규 분포 0, 1로 표준화를 거쳐서 표 찾아가지고 답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 그거는 그냥 다시 통계 끝나고 나서 큰 수 법칙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센 NP가 n이 충분히 크면 얼마나? NP가 5보다 클 때인데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되는 건 문제 아예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항상 된다. NP면 NP, NPQ 해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표준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한 개 주사위를 450회니까요. 이항 분포 어떻게 됩니까? 450에 P 3의 배수는 얼마? 3분의 1이죠. 3, 6 두 개니까. 이것을 정규 분포 NP, NPQ로 바꿔봅시다. 곱하니까 150.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 100이죠. 10의 제곱인 거잖아. 맞나요? 이게 정규 분포입니다. 오, 나왔네요. 평균하고 분산 적었습니다. 150이랑 100입니다. 자, 그런데 X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우리는 X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바꿀까? Z로 바꿉시다. 140 빼기 평균 얼마? 150 나누기 10. 여기에다가 Z. 너도 Z 하나 아니면 G 하나. Z라. 우리 영어 학습지 하는데 Z 하니까 못 알아듣던데. Z라서 처음
아 근데 영어에선 G라고 수학에선 Z라는데. 수학에선 Z라고 오. 영어에선 G. 175에서 150을 빼고요. 이거 해보니까 Z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5. 2.5.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얘를 쳐다보면 되고, 맞습니까? 0에서 2.5는 얘를 쳐다보고. 그래서 답은 0.3413 더하기 4938이다. 통계 쉽죠? 네. 진짜 피곤하다. 연수 문제인가요? 여기서 줄줄이 자 13부터 하나씩 14 잠시만 A 따르고 B는 따릅니다. 이 A의 제품이 한 개 선택할 때 무게 K 이상의 확률을 선택에 비해서 K 이하의 확률이 같다. 모른다 보고 14번 보겠습니다. 14, 15, 16 14는 여러분들이 뭐 암산술. 틀릴 거니까. 아 틀리는 거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뭔가 규칙적인 C라는 거를 포함하는 식을 본 거는 이항 정리밖에 없죠. 네. 또는 이항 정리의 업그레이드 버전, 독립시행에서 봤죠. 그럼 독립시행에서 C 앞에 이거는 뭔가요? 횟수. 횟수고 이거는 그 시행 시행의 수. 발생횟수죠. 시행횟수, 발생횟수죠. X. 비슷한. 그래서 주사위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은 몰라. 이게 주사인지 동전인지 뭐 길에 인형 뽑기인지는 모르겠는데 490번 시행을 해서 340번 나왔대요. 340번 나왔대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얘가 P인 거고 얘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1-B 또는 Q가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세부적으로 쪼개놨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전체 상황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독립시행 이항분포 490번 시행을 하는데 한 번 일어날 확률은 이런 것 같아. 이거를 우선적으로 와닿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물어보는가? 일단 정규분포로 바꾸어 볼까요? N. 곱하면 350. 350 350에 7분의 1을 곱하니까 100. 10제곱. 100.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인형 뽑기 걸릴 확률이 7분의 5인데요 490번 하게 되면 인형을 350개를 뽑겠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으로 정규 분포화 시켰죠. 질문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다 하세요? 질문. 질문 이거 340분. 이거 하나하나는 뭘 의미할까? 인형을 340개 뽑을 확률, 인형을 341개 뽑을 확률, 인형을 342개 뽑을 확률, 인형을 375를 뽑을 확률 이거잖아. 그렇다면 이거를 표로 기호로는 X 인형 뽑기 인형의 개수가 어떻게 340에서부터 375까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뭐가 될까? Z죠. 오늘 네 번째인가요? 100번 중에 4번. 340에서 350 여기 100 375 빼기 350 나누기 10 했더니 P 마이너스 1에서부터 2.5 0에서 마이너스 1은 뭐를 쳐다봐라? 0에서 2.5는 뭐를 쳐다봐라? 이 둘을 더하면 답이다. 쉽네요. 언니가 힘들대요. 누군 앉아있고 나 서있는데 거의 3시간 안 못해서. 오늘도 11시에 하나. 아니야 아까 했어. 자 6의 약수가 나오면 2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 4개 있나요? P가 3분의 2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2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P는 3분의 1이고 점수는 4점이다. 그런데 총
450번 시행을 해요. 거기서 뭔가 기준을 정해 봅시다. 요거 약수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거를 x번 발생한다. 얘는 몇 번 나올까? 450 마이너스 x번 발생하겠죠.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될까? EX 여기서의 점수는 450 마이너스 X 4에 45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점수는 1800 빼기 2의 x가 점수죠. 점수가 1160 이상이 되길 바란대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점수 1800 마이너스 2x가 1160 이상이길 바랍니다. 넘기고 빼버리면 640 320인가요? 그래서 x는 자리가 없네요. 320보다 x는 작길 바란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럼 다시 일로 가볼까요? 횟수에 대한 경우를 찾았습니다. 자, 450번 하는데요. x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에.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항분포죠. b에 450에 3분의 2인 거잖아. 맞습니까? 이걸 우리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n에 300에 곱하기 3분의 1하면 10의 제곱이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상황을 횟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뭐라고? 320보다 작기를 바란대요. 그렇다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300인데 320을 Z로 바꾸면 320 빼기 300 나누기 10 했더니 2가 되죠. 320보다 어떻게 되길? 작기를 바란다니까 얘가 답인 거잖아. 2는 뭐로 계산하세요? 0.477이.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는 좀 이렇게 뜨겁지만 저 6의 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을 3분의 2로 준 거예요. 이거를 x로 두면 식은 조금 달라지는데 답은 같아. 이게 달라지지. 요 부분이 달라지지. 그러면 저기 옆에는 3분의 1을 적겠네요. 아는 데가 필기해 보시고. 여러분 그때 뭐 할 때 했나요? 횟수를 점수로 바꿔서 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고 여러분 헷갈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오늘이 아마 거기서 두 번째 정도 보는 거고,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두 번 봐갖고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16 마찬가지. 합격률 갔다가 돌아오는 문제도 정규분포를 두 번 쓰죠. 이건 여러분한테 익숙지 않은 형태예요. 그냥 계속 보는 거 여러 번 보면 와닿을 겁니다. 일단 RPM에서 기본형 좀 익히면서 계속 난이도 있는 거 보고 기억 좀 되살리고, 시간상 뭐 통계적 추정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일단 설명 위주로 할 텐데 그 유형이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까먹지 말라고 그래도 유형 한두 개씩 풀어보자라는 거죠.